그가 오디션장에 들어선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우수의 젖은 눈빛과 날카로운 콧날, 그 시대 가장 아름다운 남자라는 말이 아깝지 않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몽고메리 클리프트 그는 1920년 미국 네브래스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에드워드 몽고메리 클리프트, 흔히 몬티라고 불립니다. 쌍둥이 누나와 형이 있는 3남매의 막내였죠. 아버지는 월스트리트 브로커, 어머니는 남부 상류층 출신이었습니다. 사교육과 유럽 여행으로 가득한 유년기. 하지만 1929년 대공황으로 가족은 플로리다로 이사했고, 그곳의 소극장에서 연기 재능을 발견한 어머니는 클리프트를 연극 무대로 밀어줍니다. 고작 14세의 브로드웨이 데뷔, 20대 초반엔 연극계 스타로 떠올랐고 수많은 영화 러브콜을 거절했죠. 그가 영화에 데뷔한 건 1948년, 전쟁 드라마 수색으로 곧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같은 해 출연한 서부극 붉은 강은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성공하며 그의 스타성을 단숨에 각인시켰죠. 이 두 작품만으로 그는 오스카 후보에 오르며 할리우드를 뒤흔듭니다. 당시 전형적인 남성상과는 달리 감정에 솔직하고 섬세한 새로운 남자였거든요. 그는 고전 할리우드 최초의 메소드 연기파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브란도와 제임스 딘보다 먼저죠. 그의 연기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인물은 러시아 출신 연기 코치 마이라 로스토바. 오랜 기간 그와 항상 붙어다니며 연기뿐 아니라 모든 삶의 결정을 함께했습니다. 일각에선 그녀가 클리프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만큼 외롭고 복잡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클리프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그의 동성애는 사후에 알려졌습니다. 로디 맥도웰과의 연애, 제니퍼 존스의 짝사랑 같은 이야기는 당시엔 알려지지 않았죠. 대표작 젊은이의 양지, 그는 청년 조지 이스트먼 역을 맡았는데요. 가난한 배경에서 벗어나고자 욕망을 품은 채 상류층 여인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가 가진 과거와 욕망이 끝내 그를 파멸로 이끕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와의 호흡은 지금까지도 전설로 회자되죠. 섬세한 감정선으로 몽고메리 클리프트를 대표하는 비극적 아이콘으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에서는 군대 내 규율과 폭력에 맞서 싸우는 병사 프루잇을 연기했고 그는 복싱부로 복구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대가로 동료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지만 끝까지 나팔을 불며 자신의 소신을 지켜냅니다. 실제로 몬티는 이 역할을 위해 고된 나팔 연습을 했다고 알려졌죠. 이 작품으로 그는 두 번째 오스카 후보에 오릅니다. 1961년작 영화 뉘른베르크 재판, 나치 시대, 국가에 의해 인권을 박탈당한 한 청년을 연기합니다. 불과 10분 남짓한 짧은 출연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연기로 그는 네 번째 오스카 후보에 오릅니다. 클리프트는 외모를 뛰어넘는 실력파 배우로 자리매김했고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는 1956년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집에서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턱이 부러지고 얼굴이 손상되었죠. 이후 약물과 술에 의존하게 되고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그를 끝까지 지지했고 지난 여름 갑자기의 캐스팅을 직접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감독이 클리프트를 비난하자 대배우 캐서린 헵번이 직접 나서 그를 옹호한 일화도 유명하죠. 영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마릴린 먼로, 클라크 괴이블과 함께 출연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영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뒤이어 클리프트도 떠납니다. 그는 1966년 7월 23일 뉴욕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45세, 너무 짧았던 생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은 말합니다. 몰락하고 있었던 몬티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린 죽음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